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루츠는 두 마리의 반려견 제로와 비스키를 데리고 일상적인 산책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고 강아지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앞서 걸어갔죠.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검은색과 황갈색 닥스훈트를 데리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마리의 강아지 모두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눈빛이 반짝였고 꼬리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로와 비스키는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 안달이 났고 저 멀리 보이는 닥스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마리 개 모두 즉시 흥분해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회상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해도 될까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의 이름은 잭 비아레알. 놀랍게도 그는 엘리자베스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하지만 강아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가 완벽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의 개는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고 원을 그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폭발적이었고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죠. 제로, 비스키, 그리고 찰리라는 이름의 닥스훈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목줄은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마치 100일 달마시안 같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말합니다. 디즈니 영화의 그 유명한 장면처럼 강아지들이 만든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목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쳤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마치 이 두 사람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제로와 비스키는 찰리를 볼 때마다 꼭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인사가 아니라 재회였죠.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다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 15분. 그리고 어느새 30분이 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날씨에 대해, 강아지들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대해,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삶에 대해.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9년간의 연애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아직 회복 중이었고 새로운 관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미소, 강아지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진솔한 대화 방식.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찰리, 제로, 비스키, 이 세 마리는 이미 가족이었고 그들의 인간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확신했죠. 우리는 서로를 은근히 미행하고 있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엘리자베스는 고백합니다. 상대방이 개를 산책시키러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밖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창문 너머로 상대방을 기다리고 강아지들이 갑자기 산책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척하며 서로를 마주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계산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우연한 만남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던 그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이 처음 만난 지 몇 달 후, 엘리자베스의 반려견 제로가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죠. 제로는 엘리자베스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온 가족이었고, 위로였고, 친구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제로를 안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가장 무서웠죠. 제로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잭이 나타났습니다. 잭은 저만큼이나 제 강아지들을 아껴주었고 치료와 먹이 주는 것도 도와줬어요. 잭은 매일 엘리자베스의 집에 들렀습니다. 제로에게 약을 먹이는 것을 도왔고 수의사 방문에 동행했으며 엘리자베스가 지쳐 쓰러질 때는 자신이 제로를 돌봤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제로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너는 정말 용감한 친구야, 제로.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제로는 잭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날들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깨달았습니다. 잭은 단순히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로를 사랑했고 엘리자베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잭이 제 강아지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제로가 특히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바닥에 앉아 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잭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때 찰리와 비스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마리는 제로 주위에 누워 마치 그를 지키려는 듯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4명의 인간과 3마리의 개가 함께 모여 침묵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안타깝게도 2021년 제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은 제로를 함께 마지막으로 배웅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제로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찰리와 비스키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지금까지도 찰리는 매일 비스키에게 뽀뽀를 해줘요. 제로를 잃은 슬픔 속에서 찰리와 비스키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라고 다짐한 것처럼 두 마리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찰리는 비스키에게 다가가 코로 얼굴을 비볐고 비스키는 찰리의 귀를 살짝 핥아주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잭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족은 계속 커졌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은 함께 개 4마리와 고양이 4마리를 더 입양했습니다. 각각의 동물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모든 이야기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기도 해요.
그들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울타리에는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소파에는 고양이들이 낮잠을 자고 부엌에는 엘리자베스와 잭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 짓는 곳.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3마리의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그날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엘리자베스와 잭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결혼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찰리와 비스키, 그리고 제로의 영혼이 함께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스키와 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결혼식 준비는 찰리와 비스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강아지들이 편할까? 라는 질문이 따라왔죠. 장소 선택부터 시간대, 심지어 음식 메뉴까지 모든 것이 내 식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찰리는 특별한 나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검은색 나비 넥타이 한가운데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매달려 있었죠. 잭이 무릎을 꿇고 찰리의 목에 조심스럽게 채워주자 찰리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식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비스키는 아름다운 꽃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하얀 털에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져 비스키는 마치 작은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비스키를 안아 올리자 비스키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찰리와 비스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저 강아지들 좀 봐. 너무 귀여워. 저 나비 넥타이 봤어? 찰리와 비스키는 모든 관심을 즐기며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스타처럼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엘리자베스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부케를, 다른 손에는 비스키의 목줄을 잡고 있었죠. 비스키는 엘리자베스 옆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마치 이건 우리 엄마의 큰 날이야 라고 모두에게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잭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찰리는 목에 매달린 반지 상자를 자랑스럽게 흔들며 내가 맡은 임무를 기억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서약을 교환하는 순간 찰리와 비스키는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자베스와 잭이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찰리는 작게 짖었고 비스키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축복이었죠.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잭은 찰리의 나비 넥타이에서 반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고마워, 친구. 잭이 속삭이자 찰리는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천만에 케이크 커팅 시간에는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꼭대기를 장식한 것은 전통적인 신랑, 신부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작은 점토로 만든 강아지들이 있었죠. 찰리, 비스키, 그리고 제로. 3마리 모두가 함께 케이크 위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은 우리는 결혼했어요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찰리와 비스키에게는 우리도 결혼했어요 라고 적힌 작은 팻말을 건넸죠. 내 식구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고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완벽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은 결혼식 정장 위에 찰리와 비스키를 담은 특별한 백팩을 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마리는 백팩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마치 우리 부모님 최고지 라고 자랑하는 듯 했죠. 그들을 포함시키는 건 단순한 사소함이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삶을 반영하는 것이었죠. 결혼식 내내 손님들은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생명에 대한 헌신의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명의 귀빈이 더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비밀스러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녀는 조용히 두 개의 작은 장식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제로의 유골이, 다른 하나에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반려견 파이퍼의 유골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제로의 장식품을 자신의 부케에 달았습니다. 하얀 장미와 푸른 수국 사이에 작은 은색 장식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로가 있었고, 그는 여전히 엘리자베스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퍼의 장식품은, 그것은 잭에게 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엘리자베스는 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식품이 들려 있었고, 잭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파이퍼, 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이퍼는 엘리자베스와 잭이 함께 입양한 첫 번째 강아지였습니다. 제로가 떠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보호소에 갔고, 그곳에서 파이퍼를 만났습니다. 파이퍼는 노령견이었고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잭은 한눈에 파이퍼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파이퍼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2년은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죠. 파이퍼는 찰리와 비스키의 친구가 되었고 새로 입양된 다른 동물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노련한 할아버지처럼 파이퍼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였고 집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파이퍼는 나이와 건강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잭은 다시 한번 이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파이퍼가 남긴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파이퍼도 여기 있어야 해. 엘리자베스가 잭에게 장식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로도. 잭은 장식품을 받아 자신의 부토니에 조심스럽게 달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하얀 장미, 그리고 그 옆에 반짝이는 은색 장식품. 파이퍼는 잭과 함께 재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자베스와 잭은 가끔씩 자신들의 장식품을 만졌습니다. 제로와 파이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햇살처럼, 사랑처럼. 서약을 교환할 때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베일이 살랑이고 부케의 꽃잎이 약간 흔들렸죠.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로가 축하해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잭이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부토니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파이퍼가 잘했어
아빠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죠.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제로와 파이퍼를 위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하객들이 리셉션으로 이동하는 동안 엘리자베스와 잭은 식이 열린 장소에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로, 파이퍼, 보고 있지? 우리 결혼했어. 엘리자베스가 속삭였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모두 너희 덕분이야. 잭이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찰리와 비스키가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마리는 엘리자베스와 잭의 발치에 앉자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4명의 가족이 함께 보이지 않는 두 친구를 기억하며 비스키와 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결혼을 영원히 기념하는 증표이며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찰리와 비스키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완벽한 하루였죠. 엘리자베스는 비스키를 쓰다듬으며 잭은 찰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친구들.